진천 우리 가공 공장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감염 경로를 찾고 있습니다. AI 살처분으로 치솟은 계란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미국산 계란을 들여왔는데 정작 한켠에선 국내산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 측이 검사를 고소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검사가 고의로 인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맹견보험 가입이 이달부터 의무화됐습니다. 도내에 등록된 맹견 160마리가 대상인데 가입률은 30%로 저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진천의 한 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설 연휴 동선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완화된 상황에서 혹시 연쇄 감염으로 번지는 건 아닐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진천의 한 축산물 가공 공장. 지난 15일 직원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추가 확진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확진된 2명은 설 연휴 서울을 다녀왔지만 연휴가 끝나고 출근을 하지 않아 보건당국은 연휴 전에 감염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두 분은 증상이 있어서 본인들이 스스로 선별진료소 찾아와서 유증상이니까 난 검사를 받겠다 해서. 추가 확진자 가족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해당 공장에서는 가동을 멈춘 채 외주업체 직원까지 포함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설 연휴 예년에 비해서는 이동이 줄었지만 연쇄 감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보건당국은 의심이 갈 경우 즉각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명절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이제 밀집한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보훈에서는 설 연휴 5인 이상이 모인 가족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낮아지면서 확진자 접촉 등이 아닐 경우 검사 비용은 검사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숨겨진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무료로 모든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정부가 고병환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겠다며 멀쩡한 닭 1,00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하면서 계란값이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한 계란 한 판의 원가는 10,000원에 달해 결국 또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 한편에선 국내 달걀이 판매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충주의 계란 집판장. 가득 차 있어야 할 계란이 한 판도 없습니다. 주인은 급한 대로 70km 떨어진 원주까지 가서 웃돈을 주고 겨우 계란을 얻어왔습니다. 이것도 오늘이니까 저기 이제 다른 데 같으면 영주 거치도 가요. 무려 지금은 40원씩 떠달라는 데도 있어요. 한 판에 30, 40에 1,200원이에요. 대형마트 코너도 거의 텅 빈 수준. 하루 100에서 200판, 거의 마진을 남기지 않는 미끼 상품은 오전이면 동이 납니다. 최근 계란 한 판 가격은 30% 급등한 7,000원에서 8,000원대. 정부는 급한 대로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며 설 연휴 직전 미국산 달걀 2천만 개를 수입해 유통업자들에게 한 판당 4,450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수입가와 항공 운송료, 선별 포장비 등을 모두 계산하면 수입 원가만 10,000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결국 한 판당 6,000원 넘는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수요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판당 약 한 6,000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선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2017년 수입란을 처음 취급했다 손해를 봤던 대형마트 등에선 이번엔 아예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거부감 느끼죠. 아직까지 우리는 그걸 못 먹어. 유정란 같은 이런 거 먹지, 우리 거 먹지. 조금 비싸더라도. 시장 상황은 이런데 한편에선 국내 달걀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산란계 37,000마리를 키우는 경기도 화성의 동물복지농장. 방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발생 농장에서 반경 3km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됐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살처분을 거부 중입니다.
정부의 통제 속에 벌써 2달째 계란 120만 개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게 경제에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멀쩡하고 건강한 계란이 120만 개나 쌓여 있는데 농식품부가 좀 조속히 전향적인 결정을 통해서 계란을 반출을 할 수 있는. 정부는 이 같은 비판 여론에 2주 동안 한시적으로 살처분 규모를 발생 농장 반경 1km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루 국내 계란 소비량의 30%를 생산할 산란계 1,500만 마리가 대부분 예방적 살처분돼 소비자는 찾지도 않는 수입란에 의존해야 하는 수급 상황은 올해 추석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경로당과 지역 공공시설들이 다시 운영에 들어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라 영동군이 내일부터 경로당 347곳의 운영을 재개하는 것을 비롯해 도내 각 시군이 경로당과 문화체육센터, 게이트볼장 등 지역 공공시설을 다시 개방합니다. 다만 취식이나 숙박 금지, 마스크 쓰기,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장소에 따라 운영 시간도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 측이 검찰 수사가 편향됐다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사관에 이어 이번엔 담당 검사까지 고소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계 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정순 청주 상당 국회의원. 정 의원은 지난해 자신을 고발한 회계 책임자를 당선 무효 유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 측은 이 사건을 지휘한 검사이자 정 의원을 수사한 검사가 결정적 증거를 누락했다며 해당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 측의 수사 목록 전체를 받아보니 그중에 자신의 회계 책임자와 비공식 선거운동원 간의 통화 녹취가 들어있던 겁니다. 자신에게 벌금 300만 원이 나오면 되지 않겠냐는 회계 책임자의 말과 윤곽근 후보가 국민의힘 상당 지역위원장이 돼 힘이 있다. 윤 후보 측에 얼마의 금품을 요구할 것인가, 잘해보겠다 등의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이 같은 녹취를 공개한 정 의원 측은 당선 무효 유도 혐의를 따져볼 수 있는 통화 녹취를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상대 후보와의 유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고 검찰에서는 그때 이미 그 녹음 파일의 존재를 사실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전혀 그게 없는 것인 것처럼 불기소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앞서 지난달에는 검찰 수사관이 회계 책임자의 추가 자수서를 이메일을 통해 받았지만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며 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 의원 측의 검사 고소에 정치권도 들썩였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윤곽근 후보, 회계 책임자의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미 무혐의 난 사건이라며 사건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검찰은 녹취 내용은 불기소 처분된 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재판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근거 없이 제기한 무리한 고소로 보인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2년 동안 태양광 발전 허가를 내주면서도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천군이 곤혹스럽게 됐죠.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 설명회를 요구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건데 이번 태양광 집단 반발을 계기로 옥천군이 이 지침에 반기를 들기로 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옥천군의 태양광 발전 허가에 반발한 천막농성은 이미 2달째. 1년 반의 분할 허가가 진행되는 동안 알지도 못했다는 주민들이 뒤늦게 나선 것입니다. 주민 의사를 묻기는커녕 알리지도 않았다는 비난이 옥천군을 향합니다. 주민들이 사실은 안중에 없는 옥천군의 어떤 행정 과정, 이민 행정이 아니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분노를 하게 된 것 같고 이것들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옥천군도 사실상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나 동의서 첨부가 불필요한 절차라며 웬만하면 요구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을
대놓고 무시하기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우리가 권고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요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규제 개혁이 화두였던 지난 2014년 당시 정부가 내놨던 이 지침에 옥천군이 반기를 들기로 했습니다. 군 계획조례에 주민 설명회 등의 안내 절차를 명문화해 웬만하면 설명회를 정례화하도록 유도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알릴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이고 그 명문화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 권리를 더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옥천군은 이번 집단 민원을 계기로 주무과장이 최종 전결 처리했던 기피시설 인허가를 군수 직접 결재로 바꾸고 매주 수요일 군수가 직접 주재하는 기피시설 관련 회의를 정례화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음성군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려는 중부내륙철도 지선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이 0.8로 나왔습니다. 음성군이 한국교통대의 용역을 맡겨 분석한 결과 수서 광주선에서 중부내륙철도를 거쳐 감곡에서 청주공항에 이르는 지선 사업의 BC값이 0.8로 나와 비수도권 철도 노선 가운데 상위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철도 사업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 이용 수요가 적어 BC값이 이를 넘기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면서 물림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끝내고 맹견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충북의 가입률은 30%대로 전국 하위권입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6년째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를 키우고 있는 최동명 씨는 3년 전 아찔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산책하다 목줄이 풀린 핏불 테리어가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달려든 겁니다. 할머니한테 막 달려간 적이 있어요, 한번. 달려가서 그냥 지나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일단 불안했던 거죠. 그때 많이 아찔했죠. 만약에 올라타거나 해서 넘어지셨으면 이제 많이 다치셨을 테니까. 최근 지자체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 부담을 덜었습니다. 우리 개는 순하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언제 돌변해갖고 사람 물 줄 몰라서요. 맹견 책임보험 들겠다 했더니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처음 전화를 받아봤다. 한결, 예, 그쵸. 한 번 물면 쉽게 놓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핏불 테리어는 도사견 등과 함께 맹견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달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직 가입을 안 했다면 과태료 1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충북에 등록된 맹견은 160마리 정도인데 보험 가입률은 30.6%로 전국 51.7%보다 한참 낮습니다. 맹견으로 등록된 개체를 토대로다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등록이 안 돼 있는 맹견들은 사실적으로 홍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보험은 펫보험의 특약 형태여서 보장 한도가 낮거나 맹견이라는 이유로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맹견보험은 보장 한도를 8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치료비뿐만 아니라 사망,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까지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5천여 건. 충북에서도 최근 4년간 265명이 개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청북도 방역당국은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청주 지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백신 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합동점검단은 접종실 관리와 접종 후 관찰, 이상 반응 환자 후송 등 예방접종 전 과정의 단계별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충주와 제천, 보은 등 충북 6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도에서 영하 8도 사이를 보이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낮에도 0도 안팎을 보여 춥겠으며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차차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양군이 동서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촉구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나섰습니다. 류한우 단양군수가 제천 삼척 구간 조기 추진을 호소하는 피켓을 들고 첫 주자로 나선 가운데 장영갑 단양군 의회 의장, 이준배 단양경찰서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단양군은 국민적 관심을 이끌기 위한 SNS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항공운송면허 발급 당시 조건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취항해야 했던 에어로케이가 취항기한을 연장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면허심사 장기화에 따른 재무 여건 악화와 코로나19 여파로 취항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에어로케이의 요청을 받아들여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로케이는 2호기 도입 시기와 재정 확충 여건에 맞춰 연말까지 원하는 시기에 항공기를 띄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극동대학교가 기숙사를 신축합니다. 극동대는 내년 3월까지 1인실과 2인실을 갖추고 학생 500명이 머물 수 있는 지상 7층 규모의 신축 기숙사를 건립합니다. 극동대는 신규 기숙사가 건립되면 기숙사가 모두 3곳으로 늘어 전체 재학생의 약 30%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원대학교가 보편적 재난지원 개념의 3차 전교생 장학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대원대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지난해 2차례에 이어 이달 중 전교생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는 3차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학기부터는 학생 밀집도를 고려해 학년별로 5주씩 돌아가며 대면 수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